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오랜만에 코인 시장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최근에 제가 원래 채널 성격 자체가 에어드랍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안내를 드렸지만 최근에는 에어드랍 작업보다는 일단 매매에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따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벤트, 영상으로 안내를 드린 것 이후 내용들 빠르게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봐야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일단 두 가지 차트만 놓고 보면은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먼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상승장에.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번 불장에 고점을 넘은 상태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번 21년도 불장에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 있죠. 아마 코인판에 오래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그 뒤에 한두 달 있다가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불장 사이클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보통 비트코인처럼 무거운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야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유동성이 아래로 이렇게 낙수 효과를 받아서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건데 보통 비트코인이 이 정도 올라갔었고 조정이 오고 기간적인 시간이 좀 지나면 이더리움이 반응이 옵니다. 벌써 차트가 보시면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뚫고 날아갈 일만 남은 시점으로 좀 보여지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최고점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슬 이더리움으로 반응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과 동시에 관련된 섹터들이 반응을 할 것이고 메이저로 흘러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잡코인까지 펌핑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동성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뭐냐? 그런 것들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다든지 단순 유동성을 통해서 갑자기 튀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건 별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코인이 동시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코인들도 어떤 호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낙수 효과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리플이라든지 에이다 관련된 기존 오래된 코인들까지도 수급을 잠깐 받은 걸 보여줬죠. 이게 21년도 고점을 뚫고 날아갈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불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끝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현재 어느 정도 시장이 흐름이 와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상승이 계속되면요. 이 도파민에 쩔어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모르고 망각하게 돼서 결국에 하락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1년도에 너무 많이 당해서 많이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도미넌스, 탐욕지수, 스테이블 이율과 커뮤니티 반응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겠지만 우리가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미넌스죠. 도미넌스라는 것은 이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쏠려 있고 또는 알트코인으로 얼만큼 분배가 되어 있는지 그 퍼센트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58.6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중에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58.61%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금이 이만큼 쌓여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 전부가 다 합쳐봐야 40%, 4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요. 이건 현재 일봉 차트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40%였다가 2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5% 내외로 올라갔다가 알트장에 오지 않을까.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최고 61.34%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빠지면 알트코인의 자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좀 빠져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흐름을 타고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알트장이 온다면 이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게 되겠죠.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예를 들어서 뭐 40%까지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불장의 끝을 이제 거의 다 와갔다.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건 이제 많이 공유해서 대부분 아실 텐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코인마켓캡에 올라와 있는 탐욕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탐욕 지수라는 거는 이게 높을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 그래서 높을수록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겠죠. 극도의 탐욕 상태인데 이게 90이 넘어가는 상태가 오래 유지될수록 아무래도 거래가 그만큼 많이 활발하고 코인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조정의 위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작정 높다해서 뭐 코인의 조정이 무조건 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보조 지표로서 참고하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트코인 시즌이 75 정도 상단 지수가 올라가면 알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려 있어서 코인들이 올라간다는 내용이고 그 아래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52 정도로 딱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즌에서 알트로 넘어가고 있는 딱 중간 단계다. 현 시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지수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 부분도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미넌스 볼 수 있는 차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스테이블 이율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넣었을 때 이자율을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특히 바이낸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트레이드가 아니라 on이죠. on 버튼 눌러보시면요. 여기 하단에 여기 USDT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 subscribe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여기다가 데일리 리얼타임 리워드 버튼 여기 마우스 대시고요. 1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트가 나오죠. 자, 가장 불장,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많이 쏠려 있을 때 알트장이 왔을 때 이때 이자율은 최고점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대 23%까지 올라갔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13일 날 APR이 23%로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지급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초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자율이 높아져서 뭐가 중요하냐? 보시면요, 우리가 상승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유를 제공을 하고 스테이블을 다시 받게끔 하는 그런 이제 거래소의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거래소에 스테이블이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예시로 여기에 이율이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알트가 많이 올랐고 현재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불장으로 올라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5.59%라고 나와 있는데 24년도 3월에 23%였으면 만약에 여기는 미니 불장이었기 때문에 알트 코인이 막 최고점으로 막 찍고 있을 땐 APR이 뭐 30%까지도 찍을 수 있는 뭐 시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의 최고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23%가 넘어가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불장에 다가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현재 총 3가지를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보통 주변에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었다 이런 예우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거의 꼭대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고 있는 그 시점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강한데 그 시점에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12월 달에 이더리움 장이 주도가 될 것 같고 뭐 1월, 2월 길어야 그때까지 이제 알트장이 일단 첫 번째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조정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불장의 위치, 도미넌스, 탐욕지수, 스테이블 이율, 커뮤니티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도파민에 쩔어 있구나 또는 내 자산의 가치가 많이 불러져 있구나 내 자산이 무거워질수록 그만큼 덜어내고 가야 되는 것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라고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 상승장에 왔을 때 섹터별로 주목받는 알트들을
일단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DESCI라고 하는 게 뭐냐?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내러티브인데, 블록체인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프로젝트들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바이낸스 리서치에도 올라왔고, 관련된 토큰들이 굉장히 큰 펌핑이 왔었습니다. 이 토큰들은 뭐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최근에 이제 앞으로 바이낸스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한 섹터 중에 AI와 DSCI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번 불장에 과연 이 테마가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밈은 이전부터 불장에 가면 항상 먼저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24년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던 AI, 그리고 실물 경제를 결합한 RWA, 이더리움, 솔라나, 생태계 등등 주목받는 섹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섹터들이 가장 흐름에 잘 따라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여기도 다 좋은 섹터별들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와 AI 생태계를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캄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트럼프 지갑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홀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거래소 보유한 물량이 역대 최저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ETF 승인 효과로 아마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된 물량도 역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간적으로도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슬슬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이더리움 섹터들이 있죠. 리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리도도 있고 알트레이어, 뭐 이더파이, 아이겐레이어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가져온 것들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라 해서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게이싱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제가 주황색으로 쳐놓은 토큰들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다 좋은 프로젝트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는 토큰들은 이렇게 일단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알트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들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토큰일 겁니다. 일단 에어드랍 작업으로도 많은 수익을 줬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은 없었습니다. 나름 신생 코인이고요. 불장을 아직 제대로 마주치진 않은 코인이었습니다. 일단 이 롤업 관련된 이더리움 관련된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토큰이어서 가져왔고, 생각보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런 펌핑을 기대하면서 알트레이어를 이제 제 관심 목록에 넣었고요. 그리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비트럼과 비슷한 이제 구조를 놓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둘 다 방향이 되게 다르고 투자받은 내용도 다르지만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소스로 그냥 아무나 이 아비트럼 체인으로 DApp들이 올라가게끔 만들었다면,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선택된 프로젝트들만 이 DApp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그리고 오지들만 구축해 놓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옵티미즘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비트럼에 비해서는요. 그러나 다른 길을, 아비트럼과는 반대되는 길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베이스와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온 부분도 코인베이스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24년도 불장, 뭐 25년도까지 이루어진다면 미국발 현재 불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계 토큰 중에 수혜받을 게 무엇인가? 그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코인베이스와 관련이 깊은 코인들이 더 많이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옵티미즘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NA라 해서 이더나라고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스테이블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인데 많이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생 상품 제공해주는 프로젝트 자체가 이자를 많이 내려면 불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또 시장이 때마침 불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고 그에 따라서 많은 유저들이 또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바이럴 되는 코인들이 아무래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에
최근 신생 코인으로서 이자도 많이 주는 ENA라는 토큰 주목해 봐야겠죠, 당연히. 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ENS입니다. PT에도 있죠. 이 토큰은 그냥 단순하게 이더리움을 딱 떠올렸을 때 가장 관련 깊은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ENS,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더리움 포크 상품으로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부분을 떠올렸다면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는 그래도 일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근까지도 뭔가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AI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보시면 3분기에 담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AI와 이더리움 생태계를 많이 담았습니다. 결국에 이 기관급 포트폴리오도 이런 베팅하는 것도 이더리움 생태계와 AI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24년도 초반에 핫했던 AI가 결국엔 끝에도 AI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급 리서치들에서 AI 에이전트를 많이 언급하면서 앞으로 비전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상위 1위에서 4위까지 모두 AI와 결합해서 개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에 있는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올 것인가, 가장 많이 바이럴되고 사람들이 코린이들이 왔을 때 어디에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겠냐. 물론 밈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AI 섹터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AI에 베팅을 크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목하고 있는 AI 섹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은 역시 주황색으로 쳐놨고요. 자, 타오 같은 경우에는 AI 섹터의 현재는 대장입니다. 시총이 가장 높고요. 보시면 일도 굉장히 잘하고 대장이다 보니까 이런 왈가왈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굳건한 1등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비트댄서 같은 타오 이 토큰은 앞으로도 AI 섹터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LAS라고 하는 토큰인데 핫한 에이전트 섹터입니다. AI 섹터 중에서도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비교적 낮습니다. 시총이. 그리고도 낮은 만큼 포텐셜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OL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근본이라 생각을 해서 관심 목록에 넣었고 팀원들도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SPC, 스펙트럴이라고 하는 토큰인데 베이스 체인의 에이전트 프로젝트입니다. 자, 베이스 체인은 아무래도 핫하죠. 아무래도 자체 토큰 없거니와 미국발 현재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베이스 체인 굉장히 자금이 들어오기 딱 좋죠. 그런데 AI 에이전트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근본력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서클, 삼성, 점프 트레이딩 등등 투자를 해놨었던 토큰이었고요. 현재는 바이비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위 거래소가. 아무튼 그런데 이 토큰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불리시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추얼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그때 영상으로 다뤄드리고 나서 그 뒤로 10배가 올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많은 수익을 내서 수익 실현을 했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왜냐면 이 에이전트 관련돼서 버추얼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목받은 애는 결국에 또 갑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그 부분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바이럴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은데 저는 결국에 이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만들어낸 토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장의 필승법은 결국 바이럴이 많이 되는 토큰이 펌핑도 잘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관심 목록에 넣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캄입니다. 아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훌륭하죠. 제가 아까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더리움 수량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도 아캄 데이터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그만큼 이런 지갑 추적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오픈 AI의 지원을 받아서 이 펍덱스, 그러니까 탈중앙 선물 거래소죠. 그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스팟 거래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이런 바이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발표하는 것만큼 아무래도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되는 토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모두 안내를 드렸고요. 뭐 이더리움 토큰, 그 다음에 AI 관련된 토큰 이렇게 제가 관심 목록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DYOR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제가 매수 매도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자 코인판에 오셨으면 공부를 잘 하시고 투자하시는 걸 유의하게끔 꼭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자산이 그래도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단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윙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핫한 곳에 결국 자금이 계속 몰립니다. 그래서 이번 알트장이 이제 제대로 또 한번 온다면 시드를 더 불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바이럴 될 수 있는 것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토큰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번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장의 위치를 항상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막 무지성으로 내가 10배, 100배 벌 거야. 뭐 그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시드 최고점 대비 70%, 50%만 가져가도 많이 가져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머리 꼭대기는 알 수는 없지만 어깨 부분에서 파는 게 가장 잘 판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 잘 기억하시고 이번 투자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